안녕하세요.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0년 노인 실태 조사라는 10,000명 이상을 대상으로만 굉장히 방대한 국가 통계 데이터 중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, 세 번째 시간으로 가족 사회적 관계 및 학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핵심 장표로는 가족 관계에 있어서 노인의 단독 가구, 즉 독거와 부부 가구가 늘고 있고 자녀 동거 가구는 감소하고 있다를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로 뽑았는데요. 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가구 형태에 있어서 노인 단독 가구, 즉 독거 또는 부부 가구의 비중이 2008년 67%에서 2020년에는 78%로 급증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. 반면에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, 2008년에는 33%였던 것이 2020년에는 13%로 대폭 줄었습니다. 현재 자녀와 동거하고 있는 분들은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가 9%, 미혼 자녀와 동거하는 비율은 11% 정도가 되고 있는데요. 그럼 노인 단독 가구를 왜 하십니까? 라는 질문에는 어떤 자립적인 요인, 이 자립이라는 건 내가 건강하고 내 경제력이 있고 개인 생활을 존중한다, 이런 것으로 답한 것이 무려 62%로 2017년에 33% 대비 굉장한 인식의 개선, 관계의 개선,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러면 아까 이제 9에서 11% 정도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에 대해서 왜 하십니까? 라는 질문을 보니까요. 기혼 자녀가 있는 경우,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노인의 필요가 있었습니다. 그게 48% 절반 정도인데요. 즉 부모님이 혼자 계셔서, 아니면 정서적인 외로움이 계셔서, 또는 수발이 필요하기 때문에가 48%고요. 또 반대로 자녀의 필요도 있었습니다. 아무래도 자녀가 기혼을 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. 그래서 그 약 27% 정도가 그런 게 있었고요. 규범적인 요인은 당연히 부모와 자녀는 같이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? 이런 것들이 25%로 상대적으로 제일 낮았습니다. 반면에 미혼 자녀,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같이 부모님과 사는 경우를 보니까 부모님과 같이 사는 건 당연한 거야라는 규범적 요인이 39%였고요. 또 자녀가 아직 결혼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자녀가 어떤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34%입니다. 반면에 굉장히 착한 경우겠죠. 자녀가 아직 결혼을 안 했지만 노인이 필요해서 부모님의 정서적 외로움, 수발 필요성이 27%. 대충 이게 전체가 한 10% 정도라고 하면 2.7%, 3% 정도는 굉장히 예전 기준으로 보면 효자, 효녀인 경우죠. 제 친구도 저렇게 7년을 부모님을 정말 모셨는데, 정말 제가 친구로서 볼 때도 존경스럽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도리가 아닐까, 그런 것을 느끼게 한 부분이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같이 사는 경우가 이제는 노인이 필요해서 또는 자녀가 필요해서, 이런 것들이 규범적 요인보다 점차 더 높아지고 있고 그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그런 트렌드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겁니다. 그러면 사회적 관계망에 대해서 측정하는 지표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교제하거나 연락하거나,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 봤을 때 자녀와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왕래한다라는 노인들의 경우는 2008년에는 44%였어요. 근데 20년에는 17%입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실은 부모님이 멀리 계시고, 또 아무래도 자기가 사는 삶에 집중하다 보면은 점차 연락하고 뵙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게 되는데요. 그런 것들이 있는데, 또 그런데 좀 우리가 주목할 것은 반면에 이웃사촌이라고 하죠. 친한 친구, 이웃과 주 1회 이상 연락하라는 경우는 오히려 2008년 59%에서 2020년 64%로 늘었습니다. 그리고 친인척, 이제는 친인척의 의미가 굉장히 퇴색되고 있죠. 근데 친인척과 주 1회 이상 연락을 한다는 20%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전체로 보면, 우리 삶을 보면 어떤 부모님보다는 친한 친구, 이웃이 더 자주 소통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자녀나 부모님 이 경우와 친인척 이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점차 줄어들거나 이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. 그래서 우리의 관계망에 있어서 이웃, 주변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학력 수준의 변화는 우리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, 지금 고령자인 어르신들은 심지어 6.25 전쟁도 겪으셨고요. 굉장히 어렵던 그런 시기를 겪으신 분들입니다. 그래서 교육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지금처럼 받아들이기 쉬운 상황이 아니었죠. 그래서 이제 무학인 경우,
그러니까 배움이 아예 없었던 그런 분들이 2008년 기준으로는 노인 중에 약 3명 중에 1분이 그러셨는데 지금은 11%로 줄었습니다. 그만큼 이제 젊은 시니어들이 올라가고 특히 이제 젊은 시니어들은 학력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? 우리나라가 굉장히 학구열이 높은 쪽이고 부모님들이 그 부모님의 부모님 세대가 오히려 자녀 교육을 위해서 굉장히 헌신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반영이 되는데요.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인 중에 고졸 이상 학력자,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, 대학교, 대학원 이렇게 되겠죠. 그분들이 약 34%로 2008년에 17%보다 높아져서 점차 우리들이 맞이하는 시니어들은 굉장히 학력 수준에서 그리고 주어진 여건 수준에서 이전과는 달리 굉장히 좋아지는 것이고 물론 우리 자녀들도 그 경제 소득이나 환경으로 봤을 때 그 질적인 거 빼고요. 어려움 이런 것들은 뭐 지금과 또 비교하기 너무 어렵고 지금 세대가 갖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주어진 여건, 교육 이런 환경 이런 데이터로는 요새는 대학은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됐으니까요.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환경은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정리해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보다 주체적 그리고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부분들이 늘어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족과 이웃 관계에 대한 새로운 변화 인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이제 더 이상 유교 사회가 중시하는 게 아니고 이전처럼 4인 가구 중심의 사회도 이제 점차 퇴색되고 있고요. 1인 가구의 비중이 워낙에 높고요. 그러다 보니 이 관계의 인식에 있어서도 기혼 자녀와 동거하는 것 9% 중에 자녀의 필요의 부담감이 27%입니다. 그래서 은퇴 전문가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당신의 노후를 신경 쓰세요. 자녀들 거를 너무 과하게 하지 마세요. 오히려 자녀의 독립심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. 라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가 여기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. 결혼을 했는데 부모님과 같이 사는데 그 이유가 자녀의 필요에 의한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대략 한 이 전체 노인 전체 인구의 한 2에서 3% 노인들은 이러한 부담을 뭐 좋은 뜻이건 나쁜 뜻이건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미혼간 자녀와 동거하는 10% 중에 자녀의 필요는 또 34% 이렇게 부담의 필요가 있어서 오히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돌보던 시니어 세대가 지금은 이제 자녀까지도 부양하는 그런 비중이 약 3에서 3%, 4%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반면에 노인이 필요해서 외롭거나 수발이 필요한 경우에 기혼 자녀와 있는 경우는 48%, 그런데 미혼인 경우도 27%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혼인 이 27% 이런 경우는 굉장한 뭐라 그럴까요? 뭐 효자 효녀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어떤 경우 제 주변에서 결혼도 포기하면서 뭐 돌봄이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분들도 볼 수 있고요. 그 가족이 오롯이 부담해야 할 부담이 되지 않게 사회 안전망이 그 커버할 수 있게 또그 가족을 돌볼 수 있게 이런 것들이 공공정책의 방향인데 이런 것들이 더욱더 촌밀하게 가서 누구나 다 돌봄에 과한 부담이 없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필요해 보이고요.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반영돼서 시니어들이 자녀와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이 13%에 그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물론 본인 스스로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어떤 자신만의 삶을 사는 것도 있지만 반면 슬픈 면으로 여러 가지 부담이나 요인들이 그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도 있어서 약간 씁쓸한 부분이고요. 또한 자녀와 주일에 왕래하는 것도 17%이지만 오히려 친한 이웃, 친구 연락이 64%인 점을 봤을 때 우리 시니어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곳, 사는 곳을 중심으로 새롭게 인간관계를 맺고 교류하는 것, 특히 요새는 SNS나 이렇게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요새는 메타버스 같은 가상현실 속에서 만나고 교류하는 것들의 비중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음을 반증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, 다음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여가 및 사회활동, 정보화 능력과 생활환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더 나은 시니어 삶 공동체를 연구합니다. 감사합니다.